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칼을 들고 기다리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별 방법. 이건 사랑이 아니죠. 가해자가 문제의 원인이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폭력을 당해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고 폭력이 발생한 순간 손절해야 됩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사 한 부분 발췌한 걸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 30대 남성 A씨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또 다른 30대 남성 B씨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제주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각하네요. 네, 이런 사고가 정말 하루다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죠. 이 가해자랑 사귄다고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살인을 했단 말이죠. 이 가해자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마포구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 파트너를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너 마음대로 해? 네가 뭔데? 파트너의 옷 입는 것도 통제하고 뭐 머리 스타일, 뭐 사귀는 사람 다 통제하죠. 사실 이 데이트 폭력이나 이 연인 간의 폭력의 핵심은 뭐냐면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파트너를 또 고립시키는 거예요. 주변의 관계로부터 차단시키고 나의 소나기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세팅을 암암리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대부분 이 가해자들이 의심이 많고 그리고 질투심도 대단하고 그래서 더더욱 일거수일투족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투사돼서 한 인격체를 사실은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적인 행위인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10월 21일자로 스토킹 처벌법, 네, 이게 이제 시행이 됐죠. 또 가까운 관계에서는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문제로 삼아서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했던 역사는 그리 길진 않아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는 잠시 좀 사회 얘기가 됐다가 지금 이제 그래도 법이 통과돼서 네. 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일본 같은 데도 이제 네. 하나의 가정폭력의 범주로 데이트 네. 폭력의 문제도 같이 바라본다든지 네. 그리고 또 뭐 미국 같은 나라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아마 불과 한 3, 4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트 폭력이 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겨우 사회의 수면 위로 드러났다라고 그러니까 은폐돼 보는 게 있던 맞는 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고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여성의 권리 의식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 학교 폭력이 청소년 시기에 많이 급증하는 거냐면 뇌의 발달은 좀 미숙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들은 아직 좀 취약하고 그러나 신체적으로나 또 이 에너지는 성인 수준으로 확 올라오면서 그 괴리 때문에 학교 폭력이 훨씬 더 또 심각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성인이 될수록 우리가 이제 뇌가 발달하면서 자기 충동을 자제하는 힘도 생기고 또 감정 조절 능력도 더 생기고 공감력도 생기면서 이제 폭력의 추이 자체는 줄어들 텐데요. 아직도 그 충동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이 굉장히 미숙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날 것 그대로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당히 이제 폭력적인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흔히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 얘기도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는 병명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 정당화할 수도 있다. 저 사람 분노 조절 장애니까 이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병이 있긴 있어요. 간헐적 폭력성 장애라고 해서 근데 그건 아주 소수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분노 조절할 수 있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반대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유형이 있다거나 아유, 그럼요. 어떤 마음 상태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문제의 원인이죠.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의 특성은 우선은 굉장히 좀 충동성들의 문제,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 특히 분노 조절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체로 이분들은 열등감이나 어떤 피해의식, 그리고 그 자기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시점이나 순간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갖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비하라든지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상대 연인에 대해서 질투심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다른 또 상대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든지 또 떠나지 않을까라든지 이제 이런 끊임없는 의심, 그리고 끊임없는 확인, 그래서 또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서 뭐 다 체크한다든지 뭐 이제 통제하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양상들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네. 가해자로서의 그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를 수도 있죠. 처음엔 모르겠죠. 처음에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폭력이 발생한 순간, 처음 그 순간부터 저는 이 관계는 정리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신과 또 주변의 그 피해를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거다라는 걸 알고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 고리를 잘라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폭력을 당해선 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고, 폭력이 발생한 순간 손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피해자가 아동학대를 경험했거나 또는 폭력적인 부모들의 어떤 싸움을 목격했거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인데 정말 이 부모의 사랑 없인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나를 괴롭히는 거는 사랑일 거야 라는 의식이 만약에 내재돼 있다면, 부모 예전에 나를 때리던 부모가 그러듯이 나를 사랑하는 행위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게 악순환적인 이런 부분이 또 슬프게도 있는 거죠.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0%가 결혼에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연인 시절에도 폭력을 경험했는데 결혼했다고 그 폭력이 사라지겠습니까? 폭력은 지속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갖는 거거든요. 대물림도 그리고 되고. 또 대물림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순환의 이 고리가 흔히 징글징글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처음 폭력을 경험했을 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스토킹 처벌법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관계는 끊어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 안전한 이별과 관련한 것 때문에 아마 그 스토킹 처벌법도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닌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 소동을 벌이면서 너가 헤어지면 내가 죽을 거니까 라고 위협하는 행위죠. 또는 너가 나랑 헤어지면 너를 꼭 해코지하겠다, 아니면 또 너나 너랑 가까운 가족들을 해코지하겠다, 이것도 역시 협박이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받으면서도 선뜻 고리를 이제 못 끊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15년 전에 제가 다니던 병원에 간호사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너무 얌전하고 착한 남자가 집 앞에서 칼을 주고 너 죽이고 나 죽는다고 2주 동안 방에서 못 나가고 결국에는 부모님이 오셔서 데리고 내려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위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주변에 도움 요청을 해라. 이거 두 번째는 나한테 필요한 안전한 세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움을 청해야 된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부분에 알려줘야 되고요. 그 상대방 파트너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다 알리고 그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한 세팅에 필요한 모든 그 파트너와의 관계의 흔적들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라. 안전한 세팅이라는 건 그 파트너가 나의 많은 걸 알 수가 있고, 이미 내 경계를 많이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내 집에 비밀번호, 내 통장에 뭐 또는 내 이메일에 그리고 내 가족에 또는 내 친구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가능만 하다면 다 바꾸고 그리고 다 차단하고 파트너와 관계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의 관계를 안전하게 커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 이런 요청들을 하면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혹시 친구가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 내지는 피해자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신고인의 신원을 보장해주면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속하게 좀 마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똑같이 가정폭력처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또 선처를 원해서 다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마음이 흔들려서 그 흔들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저 남자가 또는 저 파트너가 나를 사랑해서 한 건데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일 수도 있고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나 또 가정폭력 전반에 대해서나 또 이 법도 또 보완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